안녕하세요. 육성 사이다 라디오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사이다 사연만 제보받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쓸데없이 너무 자주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는 올해 1년 차인 신혼세대기예요. 원래는 서울에 살았지만 남편이 지방 쪽으로 회사가 발령이 나버리는 바람에 결혼하면서 그쪽으로 신혼집을 구했어요. 저희 친정은 꽤나 잘 살았지만 부모님 노후 자금에 손대기도 죄송스럽고 시댁에서도 저희 결혼을 할 때 지원을 해줄 정도로 집안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 둘이 모은 돈과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직장을 새로 구해야 했어요. 남편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원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전에 경력이 있어서 새로운 직장은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 갖는 것은 뒤로 미룬 채 둘 다 열심히 대출 갚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누이네가 한번 집들이를 오고부터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여기 집 근처에 지하철역도 생겼고 학교도 10분 거리여서 집이 참 좋다고 자기들도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누이네가 지금은 전세로 이사를 다니면서 살고 있고 아이도 학교 갈 시기가 돼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하지만 정말 그 이야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을 때 시누이가 바로 이쪽 근처의 집으로 이사를 올 예정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 시누이의 주머니 사정상 아파트 매매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시어머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팔아서 도와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네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이야기가 되셨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게 시누이가 이사올 집이 저희 아파트 동에 층만 다른 곳이었거든요. 그치만 이미 결정된 거고 제가 싫다고 되돌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달리 별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이사를 오셨고 어차피 시누이는 전업주부였으니 별 상관이 없겠지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자꾸만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놀러 오시더라고요. 아들 보러 잠깐 왔다고 늦은 오후나 저녁만 되면 찾아오시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님이 계시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저녁도 차리고 설거지까지 더 하려니 퇴근하고 와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사위가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저도 퇴근하고 나면 너무 힘들고 쉬고 싶기도 한데 저녁 차리고 부랴부랴 과일 내오고 어머님 가실 때까지 씻지도 쉬지도 못하니까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어서 야근 핑계를 대고 집에 최대한 늦게 들어가곤 했어요.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어머님이 계실 때도 있었고 쌓인 설거지거리는 항상 제 몫이더라고요. 일 끝나고 지치고 힘든데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저희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남편은 엄마가 사위랑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시면 이렇게 자주 오겠냐고 하면서 좀 친절하게 모실 수 없냐는 거였어요.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거 너무 티가 난다면서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며 저에게 실망했다고 했어요. 저도 참을 때까지 참았다고 생각을 하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제 속을 긁어주니까 오히려 시원하게 뻥 터졌어요. 솔직히 시누이 쪽에서 어머님 도움 받았으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사위 불편하시다고 며느리 불편하게 하는 건 무슨 심보냐고 따져버렸죠. 결혼할 때 양가에서 도움 일절 받지 않았고 맞벌이를 해서 나도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퇴근하고서도 편하게 쉬지도 못하냐고 몰아붙였더니 그럼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면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월급은 솔직히 남편보다는 제가 전문직이라서 돈을 더 많이 받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둔다면 당신이 그만두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자가 어떻게 전업주부를 하느냐고 펄쩍 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사고가 갇힌 사람이었는지 결혼 전에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일을 하면 이 집 대출금은 어느 세월에 갚겠어요 도대체. 그러면 나도 일 못 그만둔다고 어머니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그냥 당신이 시누이집에서 살면서 어머니 모시라고 쏘아붙였더니 기분 나빴는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 길로 시누이집으로 바로 간 건지 시어머님께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부러 너 불편하라고 간 건 아니었지만 불편했다면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편했으면 자기한테 직접 말하지 그랬냐고 약간 비꼬는 듯이 말씀을 하셔서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일하고 와서는 너무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런 걸 다 보시고도 주무시고 가시는 날도 많이 있었거든요. 시누이가 전화를 뺏어서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너무 정없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애초에 시누이가 케어해야 하는 어머니를 자꾸 저희 집으로 보내는 건 맞는 행동이냐고. 시어머님 집 팔아서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잘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죠. 분명 몇 달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런 남편과 시댁을 믿고 먼 지방까지 시집 온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졌죠. 그 다음날에 남편은 바로 집으로 들어왔지만 저희 부부 분위기는 도저히 신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삭막하기 그지없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대로는 저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라서 편하겠지만 나는 너무 불편하고 애초에 시댁에 손 벌리지 않고 우리끼리 하려는 이유가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그런 거였는데 이럴 거면 우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몇 일 동안 해결 방법을 같이 찾고자 이야기를 꺼냈지만 되돌아오는 건 남편의 의견을 강요하고 어머님께 더 사근사근하게 대해드리라며 제 생각을 하나도 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지쳐 있었거든요. 남편은 이런 말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눈치였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늙은 어머니께 좀 잘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면서 절 보는 남편의 매몰찬 눈빛에 더 이상은 결혼생활 유지가 정말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죠. 저는 서울 친정집으로 내려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부모님께 그대로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어차피 아직 아이도 없는 마당에 참고 살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절대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부당한 것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결혼하면 정말 잘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먼 동네까지 갔지만 제 편은 아무도 없는 느낌. 결국 신혼 아파트 대출에 제가 이제까지 모은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혼 후 제 명의로 되찾아와 확 팔았어요. 덕분에 남편은 갈 곳이 없어서 시누이 집에 얹혀 지내다가 아들이 불쌍해 보이는지 시어머님이 시누이 집 살 때 보태준 돈을 다시 뺏어서 아들을 주려고 한 덕에 집안 싸움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홀가분하게 살고 있는 중에 남편이 재결합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지금 집안이 말이 아니라고 매달렸어요. 좀 불쌍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제는 그 집하고 영영 엮이기 싫어서 그냥 매몰차게 되돌려보내고 말았어요. 결론은 아직도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돈 문제로 싸우고 있으며 전 남편은 아직도 제게 계속 사과하면서 다시 재결합을 생각해보자고 사과와 설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 편을 들어주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겠죠. 지금은 지금이 너무 편해서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절 생기지 않습니다. 꼭 결혼만이 인생의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남편 연락도 차단해버리니 홀가분하고 사람 보는 안목을 좀 더 키워야겠다는 교훈이 드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이번 사연 후기를 긍정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더욱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